안녕하세요, 츠츠츠 여러분. 저는 음악평론가 김영대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음악평론가로서 한국에서 그리고 외국에서 또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여러분이 들으시는 그런 음악들을 저도 함께 들어요. 그리고 그 음악에 담긴 어떤 의미 같은 것들, 그리고 그 음악이 가진 어떤 사회적인 함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글로 때로는 말로 풀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츠츠츠 여러분들께 방탄소년단에 관련한 책 제가 5권을 준비해 왔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어떤 세계관 혹은 뮤직비디오에 나온 어떤 상징 같은 것들, 그리고 그들의 가사 내용 혹은 앨범 컨셉 전반에 관련된 그런 책 5권을 가져왔는데요. 자, 오늘 처음으로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 바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책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입니다. 헤르만 헤세는 독일계 스위스인으로 알려져 있고 여러 작품으로 많이 유명한데, 제가 사실 어렸을 때 저희 어떤 독서의 스승님 같으신 분이 너 어렸을 때 청소년기에 적어도 이런 책들은 읽어봐라 하신 책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데미안이었고 갈매기의 꿈도 있었고요. 그리고 호밀밭의 파수꾼, 이런 책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어렸을 때 읽어야 될 책이기도 하면서 또 나중에 성인이 돼서 읽었을 때는 또 다른 그런 의미를 주는 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 데미안을 소개하면서 얼마 전에 다시 한번 읽어봤거든요. 어렸을 때 제가 읽었던 그런 느낌과는 사뭇 다른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흔히 성장소설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우리가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사춘기를 지나면서, 그리고 자신이 성인으로 자각해 나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감정의 그런 어떤 휘몰아치는 변화들,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 책이 좀 잘 담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어떤 테마라고 할 수 있는 게 유혹입니다. 유혹. 우리가 살면서 많은 유혹을 겪게 되는데, 특히 청소년기에 몸이 자라면서, 정신이 자라면서 어떤 바깥 세상과 혹은 다른 사람과 만나면서 우리가 처음으로 어떤 유혹이라는 것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유혹이라는 것이 우리가 늘 나쁜 것만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 책에서 늘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선과 악 혹은 그림자와 빛, 이런 것이 두 가지가 완전히 나누어진 것, 이분법적으로 나뉘어진 것이라서 빛은 좋은 것이고 어둠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 책을 읽으시면 아마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유혹의 테마라는 것이 BTS의 음악에도 종종 쓰였죠. 대표적으로는 피땀 눈물의 뮤직비디오에도 그런 상징이 쓰였었고, 그리고 제이홉의 솔로곡인 보이 미츠 데빌이라는 곡에서, 솔로 퍼포먼스에서 그런 유혹의 테마가 된 그런 퍼포먼스로 표현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또 하나는 결국 데미안은 이 자기의 찾기의 과정에 대한 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자아에 대한 발견과 그것들이 내 삶에 내 성장에 어떤 것들과 연결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 BTS의 앨범 맵 오브 더 소울의 주제의식과도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입니다. 네,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할 책은요, 바로 무라카미 하루키의 1Q84입니다. IQ84 아니고요, 1984 아니고 1Q84라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 Q가 1984 조지 오웰의 소설을 한 패러디, 오마주 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9가 일본말로 Q라고 있기 때문에 1Q84라는 그런 제목이 나오게 됩니다. 이 내용이 사실은 너무 복잡하고 흥미진진해서 여기서 이제 내용을 소개해 드릴 수는 없겠고요. 이 무라카미 하루키가 우리나라 독자, 전 세계 독자들에게 워낙 유명한 작가죠. 근데 대표적으로 BTS에서는 RM이라는 멤버가 이 무라카미 하루키의 열렬한 또 팬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도 이 무라카미의 작품들 여러 자기 SNS를 통해서 많이 소개한 적이 있었죠. 이 1Q84는 아마 나온 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009년에 나왔었는데, 당시에 나왔을 때 정말 어마어마한 정말 모든 미디어에서 이 책을 다루고 수만 부가 팔리고 수십만 부, 수백만 부가 팔렸겠죠. 엄청난 판매량을 올리고 정말 무라카미 현상, 하루키 현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그런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은 어떻게 보면 다양한 장르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좀 판타지적인 요소도 있고요.
뭐 하나의 역사 패러디물 같은 느낌도 분명히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 책을 인터스텔라를 만든 감독 크리스토퍼 놀란의 작품과 비교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어떤 뭐 시간을 넘나들면서 장소를 넘나들면서 시대를 넘나들면서 그 자체로 굉장히 재미가 있는 작품입니다. 또 하나는 이 작품에서는 이 무라카미 하루키가 아주 이례적으로 옴진리교라고 하는 과거의 어떤 일본의 좀 슬픈 어떤 역사죠. 하나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또 사회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 책은 결국에는 그 무라카미 하루키가 늘 말해왔던 사랑, 관계, 어떤 사랑에 대한 이야기에 천착하고 있는 그런 작품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작품 속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희망이 있는 곳에 절망이 있다. 사실은 뭐 그 말은 이 책 안에서 또 나름대로 해석할 수가 있겠고 또 그 말 자체만을 우리가 띄워놓고 생각하더라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말은 RM이 직접 만들었던 BTS의 음악 바다라는 곡의 가사로서 인용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BTS 팬들에게는 또 잊을 수 없는 그런 책이 되겠죠. 무라카미 하루키의 1Q84입니다. 자, 오늘 BTS와 관련된 책들 살펴보고 있잖아요. 자, 세 번째 책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슐러 르 귄, 발음이 좀 어렵네요. 어슐러 르 귄이라는 작가의 바람의 12방향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책을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르가 있어요. 바로 SF입니다. SF. 그리고 미스테리도 좋아해요. 이제 SF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요새는 마블 코믹스, 그쵸? 예, 마블 영화 같은 거 많이 떠올리시죠? 그리고 또 이제 전통적으로 SF라고 하면은 좀 하드한 그런 장르, 그러니까 과학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 좀 어려운 이론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책들을 많이 떠올리기 쉬운데요. 이 어슐러 르 귄은 좀 다른 작가예요. 일단 이 문학적인 소양이 굉장히 뛰어난 물론 그런 작가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그 삶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 같은 것들이 굉장히 따뜻하고 그리고 상당히 장난기가 많은 그런 상상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판타지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도 또 새로운 세대들에게 또 남성, 여성 모든 다른 종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작가기도 합니다. 이 어슐러 르 귄의 이 바람의 12방향은 이 어슐러 르 귄의 초기 커리어 중에서 단편 소설들을 모은 그런 단편집입니다. 이 바람의 12방향 중에서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단편 소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이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은요, BTS의 대표적인 명곡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런 곡이죠. 봄날. 그 중에서도 봄날의 뮤직비디오에 다양한 상징으로서 들어가 있다고 알려진 곡입니다. 사실 정확히는 몰라요. 네, 만든 사람들에게 직접 물어보지 않고서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 소설과 봄날의 뮤직비디오의 유사성을 찾고는 있는데요. 이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이런 이야기예요. 이 오멜라스라는 아주 이상적인 사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해요. 그리고 겉으로 봤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스포일러는 하지 않을게요. 그 안에 누구도 알고 싶지 않은, 누구나 숨기고픈 어떤 어두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비밀을 마주한 사람들이 결국은 오멜라스에 머물지 못하고 떠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이 붙었거든요. 사실은 봄날이라는 뮤직비디오에도 이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을 차용한 여러 가지 상징들이 보입니다. 우리가 이 봄날의 뮤직비디오를 그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어떤 그 추모의 의미를 담았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 오멜라스 안에 숨기고 싶은 그런 비밀들처럼 우리 사회에도 그런 아픈 기억이 하나가 있었죠. 바로 세월호 참사입니다. 봄날의 뮤직비디오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어떤 추모의 의미를 담은 다양한 상징들을 넣었다라고 많은 분들이 분석하고 계신데요. 이 세월호 사건이 한국인들에게는 꼭 기억해야만 하는, 하지만 너무 슬프고 너무 비극적이라 때로는 잊고 싶은, 외면하고 싶은 일이기도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을 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더 나아질 수 있고 더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에는 분명히 변함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겉으로만 완벽히 보여지는 사회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어둠까지도 우리가 껴안을 수 있는 사회라는 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바로 봄날의 뮤직비디오도 우리에게 그런 걸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골라와 봤습니다. 어슐러 르긴의 단편집입니다. 바람의 12방향. 자, 오늘 BTS와 관련한 책 네 번째로 준비한 책입니다.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 이 책에 관련돼서는 제가 좀 좋지 않은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중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저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신 분, 과외 선생님입니다. 과외 선생님이 책 교과서만 읽지 말고 다양한 텍스트를 한번 영어로 원문으로 읽어봐라, 그러면서 저에게 권해주셨던 책이 바로 이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과 인간의 마음인가요? 네, 두 책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거를 번역책이 아니라 원서로 먼저 읽게 되었거든요. 사실은 그때 중학생이기도 했었고 사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사랑의 기술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도 알지 못하고 한자 한자 어렵게 사전을 찾아가면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제가 어른이 되어서 다시 읽어보니까 여기 담겨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실제로 정말 와닿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근데 오늘 사실은 이 수많은 내용 중에서 BTS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자기애에 관한 내용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 자기애. 이게 사실은 BTS의 음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문제의식, 주제의식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바로 Love Yourself라는 음반 시리즈가 있었잖아요. 기승전결로에서 나왔던 음반이죠. Love Yourself. 이 Love Yourself의 궁극적인 메시지가 바로 너 자신을 사랑함으로써 진정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바로 그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에리 프롬입니다. 바로 이 아트 오브 러빙, 사랑의 기술에서 포함된 내용이거든요. 사람들은 사실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을 진실한 사랑이라고 하죠. 하지만 에리 프롬은 나 스스로를 사랑하고 내 안을 들여다볼 때 진정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에리 프롬이 이 책에서 가짜 사랑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언급을 하거든요. 바로 그 가짜 사랑과 유사한 주제의식을 가진 그 내용이 바로 티어 앨범의 삽입곡인 Fake Love라는 곡입니다. 자, BTS 팬들이라면, 그리고 BTS의 세계관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책이죠.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입니다. 자, 오늘 츠츠츠 여러분들과 함께 BTS의 세계관, BTS의 음악, 그리고 뮤직비디오에 영향을 준 책들 하나하나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 책입니다. 마지막 책은요,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책을 골라봤어요. 바로 머리 스타인의 융의 영혼의 지도입니다. 제목만 봐도 좀 어렵다는 느낌이 들죠. 영혼의 지도, 무슨 내용일까? 이제 카를 융은 여러분들 책이나 뭐 혹은 논문 이런 것들을 읽어보시지 않았더라도 아마 이름은 익숙한 사람일 겁니다. 정신과 전문의였었고 그리고 나중에 심리학자로도 상당히 유명해졌고요. 그리고 프로이드와도 교류를 했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한데요. 이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특히 카를 융은 자기라는 그런 개념에 천착을 해서 평생 동안 그것들을 연구해 온 사람이기도 한데요. 이 어려운 내용들을 나름 쉽게 설명하고 정리를 하고자, 역시 심리학자이면서 정신분석학자입니다. 머리 스타인이라는 학자가 이 책을 집필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융이 말하는 영혼에 대한, 자기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는 책이 바로 융의 영혼의 지도입니다. 좀 복잡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바로 읽으시지 않아도 되고, 또 읽으셨다가 한 페이지를 읽어봤다가 이거는 아직은 이해가 안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덮고 나중을 또 기약을 하는 방법도 있겠죠. 제가 한 가지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여러 가지 융의 자기에 대한 여러 개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페르소나라는 말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림자, 섀도우라는 말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라고도 표현을 하는 에고, 이고라는 말이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이 각각의 이론들이 BTS의 음악, 그들의 앨범, 맵 오브 더 소울 시리즈의
주된 주제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곡이 RM이 불렀던 신나는 랩송이죠. 네, 랩 오브 더 소울 페르소나라는 곡입니다. 페르소나라는 말은 나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하면서 다양한 나의 모습을 갖고 있죠. 그게 바로 페르소나라는 것입니다. 자,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책을 아마 다 읽고 이해할 때쯤 되면 BTS의 음악, 특히 그들의 앨범 맵 오브 더 소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더 깊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요. 오늘 마지막 책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머리 스타인의 융의 영혼의 지도입니다. 자, 오늘 츠츠츠 여러분들과 함께 BTS의 음악에 영향을 준 책들, 세계관에 영향을 미친 책들 알아봤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보너스로 책 한 권을 더 갖고 나왔습니다. 바로 음악평론가 김영대, 바로 접니다. 음악평론가 김영대가 지은 BTS The Review, 방탄소년단을 리뷰하다라는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은 BTS의 세계관에 영향을 줬거나 혹은 BTS의 음악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책은 아니에요. 오히려 BTS의 음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사실 제가 이 책을 쓴 이유는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BTS의 열풍 또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빠르게 벌어지고 많은 것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나라에서 BTS 현상에 대해서 그 중요한 맥락들을 짚고 있는 그런 책들을 만나기가 어려웠어요. 저는 사실 음악평론가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회학적인 분석이나 혹은 경제적인 분석을 하는 그런 분들의 책도 재미있게 읽었지만 저는 사실 BTS 현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들의 음악, 그들의 가사에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BTS가 이제까지 나온 모든 음악을 내가 다 리뷰를 하겠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데뷔 때부터 시작을 해서 Love Yourself 앨범까지 이르는, 제가 이 책을 2018년 말에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나왔던 모든 앨범을 총망라해서요, 한 곡 한 곡 그 곡이 갖고 있는 의미, 가사 내용, 그 음악 장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10년 넘게 미국에서 머물면서 평론가로서 또 학자로서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미국 현지에서 느끼는 BTS 현상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그런 서술한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너스 책으로서 제 책을 염치불구하고 한번 갖고 나와봤어요. 음악평론가 김영대가 지은 책입니다. BTS The Review, 방탄소년단을 리뷰하다. 오늘 추추츠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냈는데요.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BTS의 음악을 들으면서 늘 생각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BTS의 음악은 다른 K-pop 혹은 K-pop 아이돌들의 음악에 비해서 굉장히 진실하다, 날 것이다, 그들의 진심을 담아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 요새들 많이 이야기하는 진정성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나에게 솔직할 수 있고 그런 솔직한 나를 남에게 진실하게 드러낼 수 있을 때 진정 다른 사람과 만날 수 있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작업은 꼭 뮤지션이 돼야 된다거나 유명한 사람이 돼야 된다거나 사회적으로 어떤 명망가가 돼야 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BTS The Review, 방탄소년단을 리뷰하다라는 책을 썼듯이 그것은 음악에 대해서 설명하는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예술가가 돼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직접 표현하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각자 자기가 원하는 일, 그 원하는 일에 대한 자신의 열정 같은 것들을 계속 추구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솔직할 때 정말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더 많은 이야기들이 더 각각의 방면에서 더 꽃피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일부로서 음악평론가 김영대가 들려드릴 수 있는 츠츠츠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일에서 여러분이 열정을 가질 수 있는 일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책도 많이 읽으시고요. 김영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